여러분, 한 권의 책을 만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의신 박사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책은 오랜 시간 세계적인 암 전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쓰여졌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물론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건강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음식이나 운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더 깊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몸을 돌보는 일만큼 마음과 인간관계를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김의신 박사는 말합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은 두려움에 지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삶의 길 위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아픔을 태도의 차이로 다른 결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은 단순히 병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해야 하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유한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인생은 전혀 다른 색깔을 띱니다. 책 속에는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암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암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김의신 박사는 오랜 세월 암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예후가 좋아 보이던 사람이 뜻밖의 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던 환자가 믿기 어려운 회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암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암에 지는 사람은 병이 선고되는 순간부터 무너집니다. 그는 두려움과 불안에 잠식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치료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앞섭니다. 약물 치료의 부작용만 바라보고 수술 이후에 불편함만 떠올립니다. 삶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관계는 단절됩니다. 그의 마음은 어둠에 갇히고 그 어둠은 몸의 회복마저 방해합니다. 결국 병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은 그의 의지입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 반면 암을 이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역시 두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잡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이유를 찾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가족과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웃음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합니다. 김의신 박사는 실제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치료 과정에서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었고, 때로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삶을 지켜내는 힘함을 이기는 사람은 단순히 병을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삶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죽음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삶을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하루하루의 충실함이 치료와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 희망이 면역력이 되고 그 희망이 치료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사례와 통찰 김의신 박사는 여러 환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환자는 암 선고 이후 완전히 삶을 포기했습니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오는 날조차 불만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치료의 효과는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는 암 진단 후 오히려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친구를 만나 함께 웃고 좋아하던 음악을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태도와 인간관계, 그리고 희망을 선택하는 힘입니다. 성찰, 우리는 모두 삶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암이라는 시련은 그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누구는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누구는 희망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존재와 인간관계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병을 이기는 힘은 의학만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김의신 박사는 말합니다. 희망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삶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끝까지 지켜내는가? 이 책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희망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인가? 구체적인 생활 습관과 실제 사례를 통해 삶을 지켜내는 지혜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생활 습관과 인간관계가 암을 이기는 힘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병을 이겨내는 힘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인 습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얻은 마음의 힘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몸을 지켜줍니다. 작은 습관의 힘, 김의신 박사는 말합니다.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리고 마음을 살린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닙니다. 먹는 습관은 곧 삶의 태도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마다 늦게까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회복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휴식을 지켜내는 사람은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선물 받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인간관계의 회복력 병을 이기는 또 다른 힘은 인간관계입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받으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김의신 박사는 수많은 환자를 관찰했습니다. 혼자 치료를 받는 환자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없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쉽게 지쳤습니다. 반면 사랑과 지지를 받는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치료 과정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슬픔을 나눌 사람이 있었고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정서적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면역력과 회복력에 영향을 줍니다. 김의신 박사는 이를 관계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한 환자는 수술 이후 심한 우울에 빠졌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했고 집 안에 틀어박혀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치료 효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환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암 진단 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좋아하는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웃음과 대화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몸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의사들조차 예상을 뛰어넘는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 김의신 박사는 강조합니다. 몸은 마음을 따라간다. 부정적인 마음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두려움과 분노에 갇힌 사람은 치료 효과를 제대로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간직한 사람은 더 강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웃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과 나누며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내는 태도입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 삶을 지탱하는 힘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 있고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병은 그 힘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습관과 관계가 건강하다면 몸도 마음도 더 단단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삶을 지키고 건강한 인간관계가 병을 이긴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매일의 습관 속에,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작은 습관과 인간관계가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믿음입니다. 희망은 생명의 불씨, 김의신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희망을 가진 환자와 희망을 잃은 환자는 같은 치료를 받아도 전혀 다른 결과를 보인다. 희망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불씨입니다.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 하나가 살아남아 있을 때 그 불씨가 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어떤 환자는 말했습니다. 내 아이가 결혼하는 날을 꼭 보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 희망이 그를 끝까지 치료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날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힘, 희망과 함께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믿음은 치료의 고통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줄이고 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김의신 박사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무언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종교든 가족이든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신뢰든 좋습니다. 믿음은 당신의 몸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믿음의 효과. 믿음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은 믿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들의 면역세포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불안과 절망에 휩싸인 사람은 몸속의 면역 반응이 약해집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도 떨어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치유의 에너지입니다. 김의신 박사는 책에서 많은 환자의 사례를 들려줍니다. 한 여성 환자는 수차례의 항암 치료로 지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치료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아 손주를 안을 것이다. 그 믿음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의사들이 놀랄 만큼 빠르게 회복했고 결국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생명은 신의 손에 있다. 그러니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믿음은 그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었고 그 평안은 곧 회복의 힘이 되었습니다. 희망과 믿음을 기르는 방법,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희망과 믿음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미래에 대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여행을 간다. 손주와 함께 산책한다. 작은 목표가 삶의 의미를 다시 불러옵니다. 둘째, 스스로를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내 몸은 회복 중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뇌와 몸에 실제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믿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혹은 같은 상황에 있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희망은 생명을 살리고 믿음은 치유를 완성한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은 단순히 약과 치료로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키우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희망과 믿음은 우리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몸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몸은 분리되지 않는다. 김의신 박사는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환자는 치료 과정이 훨씬 순조롭다. 우리는 종종 마음과 몸을 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음의 상태는 곧바로 몸에 신호를 보냅니다. 두려움, 분노, 불안은 몸의 방어 체계를 약화시키고 평안, 기쁨, 감사는 몸의 치유력을 끌어올립니다. 즉, 감정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의 결과를 바꾸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주는 부담 김의신 박사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암 진단 직후 깊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문제는 그 상태에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분노와 불안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세포를 억제하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몸은 점점 더 지쳐가고 회복의 길은 멀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수면이 방해받으며 몸은 계속 경계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 주는 선물 반대로 긍정적인 감정은 몸의 치유의 신호를 보냅니다. 웃음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감사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평안한 마음은 몸의 긴장을 풀고 치료의 고통을 견딜 힘을 줍니다. 실제로 병실에서 자주 웃는 환자는 더 빨리 회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은 농담,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 나누는 가벼운 이야기 속에서 환자들은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김의신 박사는 말합니다. 마음의 상태는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실제 사례들 한 환자는 병실에서 늘 밝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작은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놀랄 만큼 그의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기록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감정이 몸의 면역 반응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오늘은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의 평안한 마음은 치료 과정의 고통을 완화했고 끝내 그는 의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만들며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안정을 되찾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감정은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마음의 힘은 약보다 강하다. 감정은 몸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은 치료만으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음을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며 삶의 기쁨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마음의 평안은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몸을 직접적으로 지탱하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의신 박사는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식습관과 생활 태도가 환자의 회복 과정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알려줍니다. 음식은 약이 된다. 김의신 박사는 자주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 된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은 면역력을 지키고 치료 과정에서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재료입니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은 음식 선택에서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가공된 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식재료를 선택했고, 무겁고 기름진 식사보다 가볍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하며 섬유질은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물은 세포의 활력을 지켜주는 기본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 지켜야 할 원칙. 김의신 박사는 암 환자들에게 몇 가지 공통적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은 피할 것.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과도한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줄일 것. 특히 가공육은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염증 반응을 악화시킵니다. 셋째,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가까이 할 것.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음식은 몸의 방어력을 강화합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김의신 박사는 환자들에게 꾸준한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산책, 부드러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호흡만으로도 몸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 독소를 배출하며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은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수면을 통해 마음의 피로도 풀리고 몸과 정신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 한 환자는 진단 직후 의사의 조언대로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신선한 채소로 식탁을 채웠고 설탕과 가공식품을 철저히 줄였습니다. 몇 달 후 그의 몸은 달라졌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아졌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걷는 동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의 삶은 점차 활기를 되찾았고 몸의 지표 역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인간관계와 식탁의 힘. 흥미로운 점은 식사와 생활 습관이 단지 개인의 건강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몸의 치유력에 큰 힘을 줍니다. 김의신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먹는 밥상은 약이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식탁은 최고의 보약이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인간관계를 함께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음식은 약이 되고 생활은 치유가 된다. 암을 이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음식을 선택하고 꾸준한 생활 습관으로 몸을 지켰습니다. 삶을 돌보는 가장 단순한 방법, 바로 음식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식사와 작은 습관 속에서 건강과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때, 독이 될 때, 암 환자에게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살리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의선 저자는 강조합니다. 먹는 습관이 바뀌어야 병이 바뀐다. 많은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평소 먹던 음식 그대로를 유지하거나 인터넷에서 떠도는 민간요법을 무분별하게 따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식습관은 치료 효과를 반감시키고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올바른 식습관, 몸을 살리다 첫 번째 원칙은 가공식품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즉석식품, 과자, 탄산음료 속의 인공 첨가물과 설탕은 암세포가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자연 그대로 먹어라입니다.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통곡물, 그리고 깨끗한 단백질은 세포 회복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소식하라는 것입니다. 과식은 몸을 지치게 하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잘못된 음식, 병을 키우다 한 환자는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붉은 고기와 고열량 보양식을 지나치게 섭취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체내 염증을 높이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단식을 무리하게 하다가 영양실조에 빠져 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음식은 과하면 독이 되고 균형을 잃으면 약도 해가 된다. 생활 속 실천법, 저자가 제시하는 식이지침. 채소 반찬 두세 가지 이상 색깔이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세요. 설탕 줄이기, 커피에 넣는 설탕,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과 체중이 안정됩니다. 물 자주 마시기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은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순환을 원활히 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기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따라서 암 환자에게 식탁은 곧 치료실입니다. 김의선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의 몸과 삶을 결정한다. 음식 앞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순간 치유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운동이 만드는 기적 많은 환자들이 암 치료 중에는 움직이지 말고 쉬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의선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움직임은 회복의 열쇠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며 암 재발을 막는 중요한 치료 보조제입니다. 운동이 몸에 주는 선물 면역력 강화, 규칙적인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면역세포의 활동성을 높입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NK세포가 활발히 움직이도록 돕습니다. 피로 감소 항암 치료의 대표적 부작용은 극심한 피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은 혈액 속 산소 공급을 늘려 피로를 줄여줍니다. 우울증 완화 운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기분을 안정시킵니다. 실제로 우울감이 심한 환자들이 운동 후 웃음을 되찾은 사례는 많습니다. 사례로 보는 운동 효과한 환자는 수술 이후 기력이 떨어져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하루 20분씩 산책을 시작하자 수면이 깊어지고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움직이니 살아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는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근육은 빠지고 관절은 굳으며 결국 재활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 대비는 분명합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삶을 이어가고 멈춘 사람은 병에 갇힌다. 생활 속 실천법, 저자가 권하는 운동습관. 하루 30분 걷기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땀이 맺힐 정도로 걷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호흡 운동 병행 깊은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서 산소를 충분히 흡수하세요. 근력 운동 소량씩 물병을 들거나 가볍게 스쿼트하는 정도로 근육을 유지하세요. 꾸준함이 핵심 일주일에 2-3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운동은 암과 싸우는 야기자 방패입니다. 몸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음까지 단단하게 만들지요. 김희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을 멈추는 순간 회복의 문은 닫힌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치유의 문은 다시 열리기 시작한다. 수면, 회복의 비밀 열쇠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에 있어서 약, 음식,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잠의 가치를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김의선 저자는 강조합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고치는 시간이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세포를 재정비하며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왜 잠이 중요한가? 면역력 회복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강화시킵니다.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 NK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호르몬 균형 유지 숙면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낮추고 멜라토닌을 분비시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합니다. 정신안정 수면 부족은 불안과 우울을 심화시켜 치료 의지를 떨어뜨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잠은 긍정적인 사고를 회복시킵니다. 한 환자는 항암 치료 중 심한 불면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낮 동안 누워만 있어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했지요.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면 습관을 개선한 후 몸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반면 또 다른 환자는 수면제를 과용하다가 의존성이 심해졌고 결국 더 깊은 불면에 빠졌습니다. 저자는 이 사례를 통해 말합니다. 수면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은 단순한 건강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삶을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나아가 우리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김의신 박사가 강조하는 지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힘을 얻고 싶다면 이 책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책 속의 한 문장이 여러분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건강과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의신 박사의 암에 지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앞으로 더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